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깥에는 지금 약간 눈비가 오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50%까지 치솟을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다들 비웃었는데요. 이러다가 이번 주에 바로 50%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인권위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인권위가 원래 오늘 3시 13일 3시에 바로 인권위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 실시간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도 역시 상상치 못할 신의 한 수를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부 기밀 경찰에 누설하던 경호처 3급 직원이 고발되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잡혔습니다. 네, 일단 우리 PD님 저기 인권위 소식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아이고, 정준길 변호사님 소개 안 됐네요. 법무법인의 정준길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급해가지고 네, 지금. 반갑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에 네.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하나 썼습니다.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권위 회의가 3시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직원 시민단체의 저지로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여러분?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인권위 3시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야당의 국회의원도 몰려갔고요. 인권위의 직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집회. 아니, 인권위 회의 맡겠다고 전난리가 났어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좌파들의 행동을 보면 뭐 내로남불이 뭔지를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하는데 그거 막으면은 공무집행 방해야, 라면서 얼마나 지금 겁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그쵸? 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회의도 못하게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든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업무방해죄 소정의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건 뭐라 그래요? 막는 것이 자기네들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의사결정을 하려는 회의를 하려고 하는 인권위를 만드는 것은 자기네들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정준길 변호사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인권이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기관이에요. 인권위가 원래 국가기관 아닌가요, 정 변호사님? 국가기관이죠. 뭐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을 보통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에는 지금 뭐 딱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지만 네. 사실은 뭐 헌법기관이나 다름없는 그래서 아마 향후에 헌법이 개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아마 헌법기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저 회의를 네. 막으면서 파행에 이르게 한다면은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건가요? 절대 정의롭지 않죠. 자, PD님, 우리 여기 화면에 네이버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네이버로 검색하겠습니다. 인권위로 검색해주세요. 인권위로. 자, 인권위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신 뉴스로 지금 최신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기사 중에서 최신으로 누르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인권위 공무원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의 분노와 부끄러움. 자, 이제 자 다시 읽어주세요.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의 분노와 부끄러움. 참 이상하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권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이요. 위원장한테 분노하면서 윤석열을 보호하느냐, 아니 너희가 그러면 동조하느냐 이러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세요. 헌법학자들이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제고해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더 신기해요. 아니, 헌법학자 몇 헌법학자들이. 명이나 되는데요. 한번 열어보세요. 도대체 몇 명이나 이게. 헌법학자 숫자 한번 열어주세요. 기사. 밑에 한번 좀 올려보십시오.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 거기.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13일. 그렇죠? 이름을 벌써 들어보면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벌써 좌파 냄새가 확 나잖아요. 좌파 일부 헌법학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기사 제목을 헌법학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좌파 헌법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더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32번 기사 한번 보여봐 주세요. 32번 기사.
인권 연구자 656명이 인권위원회 내란죄 피의자 권리 비호 안창호 사퇴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권 연구자 656명이래요. 정 변호사님. 그건 또 어느 모임이에요? 32번 기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연구자 656명, 인권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 656명이 안창호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입니다. 한국인권학회와 법학회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인권 연구자들이라고 하면서 656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전수조사해 보면요. 656명 중에 상당수는 오늘 이런 자진 사퇴 촉구를 했는지도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권위 뉴스는 조금 이따가 소개를 다시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뉴스는 지금까지는 방어권 보장 안건 올린 전원이 직원 시민단체 저지로 파행되고 있다. 회의가 못 열리고 있다. 오늘 13일날 회의 열리는 거 저희가 기대를 좀 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13일날 회의에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었습니까, 정 변호사님? 예, 뭐 제가 오늘 쓴 논평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들은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선전전을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형사 및 탄핵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방어권 최대한 부장돼야죠. 그러니까 180일 이내에 판결을 탄핵 재판을 선고하게 돼 있으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적어도 180일 정도까지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심판기관에 구애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라. 뭐가 틀린 얘기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계엄 선포가의 요건이 구비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탄핵소추에서 뭐 내란법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제대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차라리 정지해라. 형사재판 진행하려고 형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려면 그렇게 권유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을 인권위에서 오늘 3시에 회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회의를 지금 못하게 하는 건데 조금 들어오는 사실 더 지켜보고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인권위 중대결단 임박으로 제목을 했고요. 네네. 또 이제 첫 번째 뉴스로는 네. 일단 내부 기밀 경찰에 누설한 경호처 3급 직원 고발 방침 뉴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첩 잡았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그래도 간첩은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요 제가 여기서 말한 간첩이라는 의미는 딴 게 아니라 내 쪽에 있는 정보를 다른 데 주면은 그거는 뭐 세작 간첩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했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에 있는 경호처의 내부 기밀을 경찰에 누설하는 거. 자,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자, 경호처에 상급 직원이 있는데요. 지금 대기 발령이 났어요. 근데 대기 발령이 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가 있었다. 김성훈 경호처 처장의 중하기 중무장 무장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반발을 하니까 대기 발령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대통령께서 무력 사용 지시가 있었다. 김성훈 경호청 차장이 중하기 무장 지시에 반발을 해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랬더니 대기 발령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실은 뭐냐? 그죠? 경호보안 누설이라는 거예요. 경호보안 누설. 최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서 내부 보안사항을 누설한 사람을 A부장이라고 찾고 확인한 결과 A부장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대기 발령이 났는데 이자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경호보안 누설을 해서 대기 발령 난 게 아니라 대통령 무력 사용 지시 얘기를 했다. 그 다음 김성훈 차장이 무장 지시하는 거 반발해서 야, 김 차장 너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대기 발령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뭐 윤모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갖고 민주당 애들이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이 A라는 부장이 한 말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이 그냥 진실이라고 믿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볼 건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거 여러분이 기다리신 뉴스니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2년 7개월 만에 최고 지지율을 찍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얘기지만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네. 뭐 한동안 20몇 프로 정도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네네. 자, 그러는데 지금 지지율이 처음에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요, 지난주에 나왔을 때 40%였죠. 40%.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조작이다, 저거 엉터리다, 저거 거짓말이다고 했는데요. 막 고발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 아시아투데이에 뭐 누구 고발당하신 분 계십니까? 범죄 고문인 정준기를 찾아오십시오. 네,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지지율 이번 주 더 올랐죠. 예, 근데 요번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문제 삼았는데 질문 사항이 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 드라이하게 만들었고요. 질문 사항도 딱 3개만 했고 그랬는데 40%에서 46%로 올랐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은요, 지금 지지율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봐요. 지지율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냐고요. 근데 저는 정말 답이 딱 보여요. 답이 딱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근데 왜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짧게라도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지금 현재 지지율이 46%, 지금 뭐 44%, 46%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지금 그 여론 기관 한길 리서치가 시사오늘 의뢰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1,6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44.6%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46%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41.6, 민주당 31.5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국민의힘 42, 거의 같은데 민주당은 35였는데 여기는 31.5거든요. 이런 걸 보면 둘 다 지금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확연히 민주당의 하락세, 국민의힘의 상승세, 대통령의 상승세가 보이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아요. 네. 4%에서 5% 정도가 네, 높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견인한다는 거죠. 그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도도 오르고 있는데 한 그게 4% 내지 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정말 냉정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그냥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느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는지 좀 적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얼마 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40%는 넘어, 50%는 넘어. 그런데 이상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육안으로 볼 때, 느낌으로 볼 때, 동네에서 이야기할 때 40%에서 50%가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하니까 정말로 거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젊은 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이 움직이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그 카톡 검열이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카톡 검열이 거의 히트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룰 건데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일단 그렇게 되면요.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50%를 넘어서게 되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도 충분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몇 명 이상이 찬성하면 9분의 6이면 66.6%잖아요. 네. 거꾸로 33.3%가 반대하고 66.6%가 찬성을 하면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헌법재판관 숫자가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또 마찬가지인 거죠.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이 탄핵해야 하는 것이 66.6%가 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33.3%가 넘으면 그러면 탄핵이 되거나 안 되거나라는 게 결정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한 40% 정도 되면은 이제는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확실하게 이거 탄핵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 50%가 넘어가면 확실한 거죠. 여기 지금 댓글에 내 마음은 90%인데 혹시 70%? 이런 정말 재밌는 댓글도 있었고요. 제가 아까 눈여겨본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잠깐만요. 그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방금 쑥 지나갔는데 되게 눈에 탁 들어오더라. 1번 입법 독재, 2번 부정선거, 3번 자유의 소중함.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아까 있었냐면 제 눈에 확 들어온 댓글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시니까 사람들이 움직인 거다. 저 여기에 10표.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아무 말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용히 있었으면 정 변호사님 그러면 네. 사람들이 지지할까요? 그러면은 하는데 어떻게 지지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요.
누군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요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너무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죠. 뭐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죠. 거리로 나와주세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여성이 남성한테 이걸 해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뭘 원하는지 너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뭐 되면 먹고 싶니 하면은 그렇죠. 알아서 먹어. 아무거나 이럴 그렇죠. 때. 아무거나. 그랬는데 뭐냐면 A를 먹었더니 사실은 C를 먹고 싶었었는데 A 먹자 그러면 탁 토라지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난 C 먹고 싶어 하고 얘기하면 무조건 C를 사줄 텐데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서 거기에서 C까지 딱 맞추는 센스를 기다리다가 오히려 뭡니까? 밥 사주다가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저 여기 지금 정확한 네네. 문구가 나왔어요. 네네. 국민 여러분과 같이 싸우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대통령도 그랬는데 나도 나가서 싸울 거야. 한 가지 더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네요. 그냥 싸우자면 조폭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싸우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자. 자유를 지키자. 그렇죠.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야 한다. 광국가 체제하고 싸우자. 네, 그렇죠. 종북 세력과 싸워야 한다. 종북 세력을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또 무슨 얘기했어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던지는 메시지가 간명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분명한,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싸울 수 있게 사실은 줬다는 면에서는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나가느냐고 물으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이 물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5만원 받고 나갑니까? 10만원 받고 나갑니까? 그럼 제가 묻죠. 누가 돈을 줘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아직도 돈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린 다 알잖아요. 누가 돈을 줘요? 누가 돈을 줘요? 여러분 돈 받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돈 안 받아요. 오히려 가서 돈 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내가 집에 있는 게 미안해서 나가야겠다. 내가 아무리 지금 몸이 힘들어도 나가야겠다. 그래 내가 가서 머리수라도 보태줘야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쟤네들 뭔가 받았을 거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네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 한 사람한테 만약에 5만 원을 줘요. 10명이면 50만 원이고 100명이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지네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일당을 주고서 사람을 모아왔는데 갑자기 우리 보수 우파가 5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오니까 그러면 뭐야 5천만 원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도대체 누가 돈을 주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방식, 그들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조직을 하고 사람을 모으는데 걔네들이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 왔기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우리의 자유우파 집회를 쳐다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나오니까 편향적인 지지율이었어. 자기네들이 할 때는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재인 70% 나온 적도 있었어요. 70%. 근데 그때는 지지율을 믿어.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믿어야지. 그러더니 이번에는 우리 거 나오니까 그거 편향된 조사야. 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제가 되게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네. 여러분. 이재명이 놀랬대요. 이재명이요. 갑자기 피디님 그 번호 기억나세요? 이재명이 놀래가지고요. 이재명이 믿었대요. 이거 진짜 맞냐고. 잠깐만요, 여러분. 이재명이 이거 맞냐고 한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저기 있다. 17번. 저거 보세요, 정 변호사님. 네. 이재명도 못 믿은 여당 지지율. 정말 저거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지금요, 다들 너무 놀란 거예요. 네. 지금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맞아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되지 않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걔네들이 가짜뉴스, 거짓뉴스, 유언비어를 가지고 네. 한 방에 대통령을 보내본 경험이 있잖아요. 설마 했는데 보수파 국민들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우리가 거짓을 얘기했더니 그 말을 믿고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나서서 촛불을 들었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 선량한 보수파를 속여가지고 촛불 들게 하고 탄핵을 그냥 묵인하게 만드는 어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요번에도 똑같이 그런 방식대로 하면 뭡니까? 우리 보수파가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아니죠. 말씀하세요. 끝까지 네.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 공식이 있거든요. 응? 중간에 그럴듯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싹 번지면서 믿어야 되는데, 김어준이가 거짓말 했다가 반나절 만에 잘렸잖아요. 민주당조차도 우리도 못 믿겠다라고 항복선언하게 하고.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PD님한테 제가 방금 자료 하나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직접 나가고 있게요, 안 나가고 있게요? 제가 증거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제 제자와 대화 나눈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름 가리고 다 가리고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좀 보세요. 뭐 읽어보세요, 정 변호사님. 교수님, 오늘 저녁 한남동 가려고 합니다. 자유대안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님과 여사님은 애국 청년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해놨습니까? 멤버가 있냐? 친구 둘이서 가려고 합니다. 조심조심 다녀. 친구는 어떤 생각이래? 이 상황을 보는 것.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교수님. 네. 가서 교수님께 배운 대로 감성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논리와 이성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네요. 여러분, 제가 저 제자의 저걸 받고 너무 기분이 좋고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 제자들이 진짜 가고 있어요. 직접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 변호사님 저거 보니까 어떠십니까? 예, 뭐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그 고성국 TV에 그 방송 나갔다가 네. 그 유명한 그 2명 젊은 남자 여자 두 네. 청년들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 본인들이 왜 광화문 집회에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나가는지를 설명한 내용과 방금 그 제자들이 적어서 올린 글이 맞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젊은 층이 진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감동한 코너가 어디냐면요. 젊은 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딱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꼰대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를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그러니까 간첩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빨갱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핸드폰 카카오톡을 검열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젊은 애들이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태극기 들고 정말 그 추운 날 나갔던 어르신들 잘 사신 거예요. 왜? 그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겠습니다. 이번 뉴스요. 국민의힘 42%, 민주당 35%가 세대 포유론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확 포유를 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나 우리도 나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18세에서 29세까지 연령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섭니다. 37대 34고요. 30대도 40대 36으로 앞서고 있어요. 20대 30대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60대 70대는 다 앞서잖아요. 근데 이제는 20대 30대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요. 40대와 50대에서 밀리는데요. 40대에서 37대 44. 제일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제 50대도요, 39대 41밖에 안 돼요. 거의 이제 중립이에요, 중립. 제가 50대인데, 39대 41이니까 거의 중립이고, 40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는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더 높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그 40대를 40대와 50대 초반을 다른 모든 연령세대가 이제 포위하는 형국인 거죠. 네. 그들이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2-1 뉴스 보겠습니다. 이제 계엄전으로 돌아갔어요. 양당 지지율이요. 이제 양당 지지율이요. 그냥 같아졌어요. 자,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계엄 때문에 지지도가 한 2배 이상까지 늘어났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얘네들이 계엄은 뭡니까? 내란이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전선동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다들 놀랬잖아요. 갑자기 계엄을 하니까.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계엄이 내란인 줄 알았죠. 계엄도 나쁘고 내란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계엄과 내란의 편에 서겠어요. 그랬는데 4번 뉴스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면서 강추위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맞습니다. 함께 싸우겠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그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화문을 들어보고 네, 맞아요.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느냐. 계엄을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왜 계엄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요, 그 와중에 5번 뉴스입니다. 카톡을 전달해도 내랑선동으로 고발하겠다. 내랑선동이다. 그러면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톡 검열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 카카오톡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자, 이 말 중에 맞는 말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자, 카톡으로 그죠? 내란 선동 관련 가짜 뉴스 여기서 보세요. 내란 선동이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그렇죠?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죠. 진짜 뉴스를 퍼뜨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을 막 이렇게 붙여놔서 얼뜻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 전용기라는 민주당 의원이 한 이 말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카카오톡으로 내란과 관련 얘기들을 하면 그런데 뭐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무조건 다 내란 선동으로 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검열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38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38번 뉴스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요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 나부터 고발하라 이러면서 그 밑에 그것 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제가 유상범 의원 것도 보여드렸죠. 유상범 의원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제 이러고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데려가라 이러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페이북에 다 올리면서 나도 데려가라 이러는데요. 자, 여러분 카톡에 대화 나누는 것을 검열해도 안 되지만 그 얘기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공산당 국가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학생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미쳤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인데.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진짜 질문할게요. 빨갱이가 있습니까? 저한테 오늘 너무너무 저한테 아주 멀쩡한 기자가 근데 요즘 빨갱이가 있습니까? 하길래 제가 딱 한마디 해줬어요. 여러분한테 일단 먼저 질문을 할게요. 요즘 빨갱이가 있습니까? 네, 질문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정 변호사님. 아니 빨갱이 있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빨갱이래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네. 지가 빨갱이가 아니면 나 빨갱이 아니야라고 얘기해야 너 왜 그래?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렇죠. 네. 너 내가 빨갱이란 근거가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빨갱이래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갱이 맞죠.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빨갱이가 있어요라는 질문에 되게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나 당신 핸드폰을 검열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예요? 아니 핸드폰을 검열하는 게 말이 돼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얘기했다고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중시하면서 그게 말이 돼요? 이랬더니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극우가 대한민국에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 변호사님 대한민국에 극우 있습니까? 그거 없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뭘 잘하냐면요. 이 네이밍을 참 잘해요. 자, 극우라는 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은요, 말리는 거야. 극우가 뭡니까? 내셔널리즘, 인종주의, 폭력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속칭 말하는 극우예요. 대한민국의 우리 애국시민, 자유우파 시민들 여러분들 중에 누가 폭력을 얘기하면서 누가 민족주의를 얘기하냐 하면 누가 인종주의를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보수파의 애국 시민들, 자유 시민들의 어떤 이 집회 활동에 대해서 극우라는 이 딱지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된 딱지를 붙인 거라니까요. 아니 왜 자꾸 우리 보고 극우 유튜브라 그래요? 걔네들이 뭐냐면 종북 주사파거나 종북 추종 세력이라는 것은 진실의 레테르고요. 얘네들이 우리한테 붙이는 거는 가짜 레테르인데 지금 거기에 보안해동하고는 추정하는 것들이 자꾸 거기다 대고 우리를 극우 그러는 거죠. 거에 불과한 거죠. 네, 제 페이스북에 요즘도 들어와서 써요. 사람들이 극우 니언
이렇게 저보고 욕하는 거예요. 극우. 근데 제가 왜 극우예요, 여러분? 제가 극우면은요, 여러분. 저는 폭력 안 써요. 제가 왜 극우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극우 유튜브예요? 근데 그쪽에다가 빨갱이라고 했더니 빨갱이 없대요. 아, 뭔 소리예요? 우리는 극우 아니고 저쪽은 빨갱이가 있죠. 그런데 6번 뉴스 볼게요. 뭐 경찰이 체포영장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예. 능력 있는 정 변호사님. 네. 국회의원 체포 가능합니까? 국회 지금 현재 회기 중인가요? 회기 중 아니에요? 아니지 않아요? 회기 아직 안 열리나요? 회기 열리고 있을 텐데요. 지금 임시회. 열리고 있나요? 네. 아니 진짜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회기가 열리고 있으면 국회의원 체포는 불가능하죠. 동의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하다 그러는데, 체포해 보라고 하면 되죠, 뭐. 체포하더라도 바로 거기서 그냥 과반수 이상 하면은 풀려나잖아요. 아마 민주당 애들이 저기 그냥 그대로 구속된 채로 놔두려고 할 수도 있죠. 짬짬이로. 해보라고 하죠, 뭐. 네. 예, 깨비라는 사람 혹시 나이가 젊은가요? 깨비. 여기 지금 깨비 나이가 젊은가요? 아줌마 목소리가 높다 그러는데요. 지금 화가 나는데 목소리 안 높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높아서 싫으세요? 좋으면은 하트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요,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 시민들 나서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체포영장 방해하면은 체포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협박 아닙니까? 저는 이게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번 뉴스입니다. 윤건영이 윤석열 경호관들에게 칼이라도 휴대해서 경찰 막으라고 했다. 이러고 속보를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8번 뉴스예요. 또 잘 보세요, 여러분. 8번 뉴스에 또 제보라는데 윤건영이 칼이라도 휴대해서 경찰 막으라 지시했다. 경호처에 제보했다. 아니, 정 변호사님. 네. 저놈의 제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제보자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A라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A라는 사람이 뭡니까? 내부 정보를 국수본에 흘린 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위에서 이렇게 배제됐잖아요. 근데 바깥에나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그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칼 쓰라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라고 그랬어. 김 차장이 무기 무장하라 그랬어. 그래서 자기가 반대하면서 물러나라 그랬더니 자기 직위해졌다. 보직 해임됐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한 걸로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근데 정 변호사님, 누가 말했다, 제보했다, 귀 잡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저렇게 나와서 기사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면 우리 아직도 그 언론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서 사실은 이렇게 편향성을 보이는 거죠. 걔네들의 말은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좀 뭐랄까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할 만한 내용이면 일단 보도부터 하는 거죠.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정 변호사님.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 변호사님한테요, 얘기하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제가 들었는데요, 이거 했대요. 하면은, 정 변호사님이 그걸 와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제보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네. 자,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라. 왜 밝혀야 돼요? 아니, 말한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지금 백조내자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옛날에 김어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살조가 움직이고 죽이고 엉터리 같은 소리들 다 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허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기 5살짜리 어린애도 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적어도 따져줘야죠. 카더라라는 통신이 나오면 좌파들에게 유리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얘기들은 일단 언론에 까고 언론에 보도부터 하는 이 행태가 잘못된 거죠.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말아먹었다니까요. 그때요, 김어준하고 주진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하하하, 그게 아니면 어쩔 수가 없고, 카카, 설마 그러실 리가 없겠죠? 이러면서 방송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들으면서 속에서 불이 막 났었어요. 왜냐면은, 아이고, 아니면 말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찔리세요? 찔리면 얘기하세요. 아니, 있잖아요. 우리 보수가 그때 성격도 얌전했고, 또 보수는 이래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되니까 저런 애들하고 얘기하지 마. 여러분 기억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설마 국민들이 그 말을 믿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박을 안 했습니다.
믿죠. 자꾸 떠들면 그거 믿게 돼 있어요. 그쵸, 정 변호사님?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경호처에 있는 상급 직원이 지금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대기 발령이 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와 김성훈 경호청 차장이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발해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랬더니 자기를 대기 발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명확히 오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대기 발령이 됐느냐? 얘가 그 서울의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서 내부 보안 사항 등을 누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위 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이 A 부장이 누구냐? 주영훈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호처장이었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이 좌파들이 또아리를 품고 그람시의 진주전처럼 한 군데 한 군데씩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 연대하고 연락하면서 하나의 흐름과 조직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거죠. 경호처에도 이런 간첩과 세자 같은 존재가 이미 박혀 있었던 거죠. 세포처럼. 불순분자 세포처럼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바깥의 국수본에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이거 처벌 대상이거든요. 처벌 정도가 아니라 이건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래 놓고 자기가 직위 해제되고 대기 발령이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하라고 했고 경호처처장이 중화기 무장 지시를 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대기 발령 났다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동자승님 항상 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9번 뉴스 보겠습니다. 윤석열 경호처의 무기 사용 지시? 가짜 뉴스에 바로 반박했어요. 네. 정 변호사님, 이게 바로 좋은 자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가 이게 저력이 가짜 뉴스가 퍼지면요. 그거 아니야라는 게 참 해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생각한 것보다. 아니다라는 것은 증명을 조물주도 사실은 입증을 못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입증이거든요. 세상에 수백 수만 가지의 가능성이 전부 아니다라고 해도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하나가 가능성이 있으면 없다라고 우리가 입증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일단 푹 던지고 나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가짜뉴스라고 즉시 반박하고 그 다음 직위에서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형사고발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잘한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문재인이요 재래시장 방문했을 때 그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그 보도되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응?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여기고 중하게 동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수칙이 그래, 수칙이. 내부적으로, 우리 경호처 요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건데,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또. 그런데 이것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경호처의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 이게 뭐랑 똑같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 끌어내리라는 일방적인 비방과 모양새가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내부 기밀 경찰의 누설. 경호처 3급 직원 고발 바로 했습니다. 네네. 고발할 거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요. 내부 기밀 기사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 기밀 경찰 누설. 경호처 3급 직원 고발 방침. 여러분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경호처 안에 간첩이 있다? 경호처 안에 내부와 소통하는 사람, 외부와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 경찰에 누설한다? 대통령 지금 어디에 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경호처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세금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안에 있는 게 저게 간첩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정 변호사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위기지만 정말 이렇게 쓰레기들을 쓸어내리는 그렇죠. 껍데기를 쓸어내리고 알곡만 남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 되게 위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10분 뉴스 보여드릴까요? 김용현 측에서 체포 직전 퇴직금 신청 허위다. 추미애 뚫린 입 막아야 고소할 것이래요. 근데 죄송해요. 너무 웃겨서. 와, 추미애도 이런 말 듣네요. 뚫린 입 막아야.
네,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뭐 추미애가 사실은 김용현 관련해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려라. 추미애 뺨을 때리고 싶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이미 고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도 여기 이제 앙심을 품었는지 똥똥한 소리를 한 거예요. 야, 체포 직전에 퇴직금 신청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국방부 장관 그만두니까 내부 직원들이 절차에 따라서 해당 부처에서 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야, 체포되니까 체포 직전에 너 구속되고 처벌받을 거니까 퇴직금 챙기려고 퇴직금 신청했어.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또 고발입니다. 네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려요? 아니, 입만 열면 뻥이라고 하는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 옛날에 안민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그렇게, 거기다가, 완전히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만든 뒤에 나중에, 아님 말고, 잘못 알았나? 아님 말고, 아니 뭘 아님 말아요? 아니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11번 뉴스입니다. 민주당이요, 이상하게 똥볼을 자꾸 차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는요, 민주당의 혁혁한 공이 있어요. 외환 혐의를 추가시키겠대요. 내란 특검, 안보 특검으로 만들고요. 정 변호사님, 네. 외환 혐의가 뭡니까? 자, 대통령을 불소추 사유에 보면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더니 말도 안 되게 내란죄를 좀 무리하게 갖다 붙이더니 이제는 외환죄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환죄,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윤 대통령의 외환죄의 내용을 보면요. 네.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자, 보세요.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것이 외환 혐의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외환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외국 세력과의 환란, 네. 그죠? 외국 세력과의 환란, 전쟁 등을 포함한 이런 갈등들을 부추겨서 국가의 어떤 안보적 위기를 초래한 것, 그런 걸 이제 일단 외환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이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것이 외환죄다 이거예요.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이 외환죄래요. 해외 분쟁 지역에 파병한 것이 또 외환행위라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대북 확성기 가동한 게 어떻게 외환죄예요? 응? 지금 기억하시죠? 그 쓰레기 폭탄 같은 거 북한에서 넘겼을 때 그거 원점에서 왜 타격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게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병준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요번에 그 비상계엄 관련 인물 중에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뭐 NLL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오물풍선 이런 메모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 외환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또 이 지시가 누구 지시인 줄 아세요? 최명희 지시래요. 최명희. 외환죄 넣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좀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면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북 확성기 가동한 게 이게 외환죄가 되겠습니까? 대북 전당 살포하라고 한 게 어떻게 외환죄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 이런 걸 보고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빨갱이 없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방금 속보 들어온 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경찰 광수단 체포영장 집행 2차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기자님 지금 네이버에 검색 하나 해주세요. 인권위라고요. 인권위 상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원래 오늘 3시에 인권위에서 회의가 있어야 했고요. 인권위가 중대 결단을 내려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아주 유리한 결단이 내려올 수 있었는데, 자, 최신 뉴스 좀 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예, 인권위 윤방어권 부장 전원의 불발 이렇게 나오네요. 아마 그냥 오늘 못한 것 같습니다. 기사 좀 크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3시에 인권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인권위가 지금 불발됐습니다. 인권위 회의가 불발됐네요. 오늘 인권위 회의에서 좋은 결과 내려주기를 기다렸거든요. 예, 오늘 뭐 오상종 단장이 아마 이거 보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방해나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인권위에 좀 더 힘을 몰아줬어야 돼요. 왜냐면 저쪽은, 좌파 쪽은 인권위에 다 몰려가서 사진 한번 보시면요. PD님 사진 하나 두 개씩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면요, 거의 인권위에 몰려가서 인권위원장을 못살게 굴고 있는 사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까지. 저 봐요.
저거 보세요. 국회의원도 몰려갔대요. 인권위에. 정 변호사님, 저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좀 오늘 뭐 한남동도 가야 되고 또 저희 광화문도 가야 되지만 여기에 가가지고 저 숫자로 저 좌파들을 확 밀어버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네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오늘 저기에 좀 화력을 집중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게 지금 저 부분이에요. 저들이 다 모여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쪽의 사람들이 거의 안 간 거예요. 그게 지금 너무 아쉬워요. 제가 사실은 그게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네, 지금 인권위 일단 정리해드리자면요. 인권위 오늘 3시 회의는 불발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불발된 거죠? 네, 불발됐다라고 좀 기사가 났네요. 근데 저 상황이면 다시 열릴 수가 있을까요? 다시 열어야죠, 당연히. 쟤네들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체포영장도 뭐 이렇게 광수담 회의까지 하면서 네. 사람을 뭐 1000여 명 이상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 욕보이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 지금 뭐냐면 인권위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정당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거 막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12번 뉴스인데요. 한동훈은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았지만 불참한다 이러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초청을 많이 받아요? 초청한 거는 맞나 보죠? 근데 보통 초청하면은 비행기 표를 보내나요, 안 보내나요? 아,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취임식에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행기 표나 이런 걸 보내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 우리 홍 시장 트럼프 취임식 초대받아서 뭐 간다 만다 얘기가 있던데 자기 돈으로 가는지 아니면 대구시 예산으로 가는지 네. 아니면 트럼프가 보내줘서 가는지 그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자, 같은데. 13번 뉴스 보시면요. 네. 홍준표 의원 또 참석한대요. 이 그러니까요. 와중에요. 뭐, 저 홍준표 시장은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재미난 글을 하나 썼던데요. 아니, 그거는 소개 안 그죠? 하고 지나갈 네네. 거예요. 왜 할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네네. 14번입니다. 박수현이요. 국회의원이죠. 네.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이면 음주 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여러분, 카톡하고 음주 단속이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 뉴스에서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진짜 제가 오늘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이면 음주 단속은 일상 검열인가? 여러분, 음주 단속하고요. 카톡 검열이 같습니까? 여러분, 같아요? 답 좀 얘기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음주 단속은요. 사람들이 뭐 아침 점심 때 음주하는 사람, 음주 운전하는 사람 거의 없고 하면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저녁에 하고 또 요즘에 음주 단속 매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가끔씩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불시 단속을 했었어요, 경찰이. 근데 요즘에 그것도 민원이 많아갖고 미리 알려주잖아요. 몇 시에 어디서 한다고. 거기에서 걸리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이 카톡 검열은 그죠? 진짜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뭐 어떤 내용의 카톡을 검열할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검색을 해서 예를 들면 탄핵 이런 얘기 나오면 찬성, 반대 이런 얘기 나오면 탄핵 반대 이런 얘기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이런 거 막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면 다 이 검열에 걸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상시적이죠.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든지 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니까 음주운전과 비교가 안 되죠. 동자승님 쓴 댓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슈퍼챗 감사합니다. 동훈아, 나도 초대받았는데 관절 지키느라고 못 간다고 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정말 능가해요. 예, 저도 초대받았는데 아투 방송해야 돼서 못 간다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음주 단속과 비교하는 거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나훈아가 멋진 얘기했죠. 15번 뉴스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나라 꼬라지가 엉망이다고 하면서 그쵸?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지금 그 김모 의원이 나훈아 참 웃긴 양반이다. 한평생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세상에 내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 근데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훈아한테? 아니 왼쪽 니는 잘했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요. 그쪽에 이승환 뭐 이런 애들 그쵸. 나와서 욕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걔네들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 쪽의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옛날 단장님 기억나세요? 옛날에 걔 누구죠? 이정재가 아니고
정우성인가? 정우성. 그 박근혜 대통령 흉내 내면서 야 박근혜 나와 이러면서도 했고 네. 좌파 쪽의 연예인들은요 되게 희한한 소리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오나가 그런 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요번에 CIA 신고 없었으면 그 뭐 이상한 뭐 여자 가수 있잖아요. 엉뚱한 이상한 짓 했잖아요. 걔네들이 막 커피 사놓고 가서 먹으라고 공짜로 먹으라고 네. 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CIA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싹 다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죠? 지금 아니 뭐 연예인 중에도 뭐 좌성향을 가진 연예인도 있고 우성향을 가진 연예인도 있잖아요. 네네. 좌성향을 가진 연예인이 그 성향을 드러내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허용하면 우성향 가진 사람이 얘기하면 그 가만히 있어야죠. 아 우리 우파들은 좌성향 가진 애들이 그렇게 하면 듣자고 그냥 혀를 차지만 뭐라고 많이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만 우성향을 보이면은 바로 개떼들처럼 모여가지고 사람 잡아먹으려고 막 덤벼드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요. 18번째 뉴스인데요. 나는 보수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과거에는요. 나는 중도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는 보수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만든 선진국인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정말 이제 내가 보수라는 걸 지켜야 되겠어 라면서 6080이 나섰다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네네 6080만 나선 게 아니라 2030도 현재 나서고 있는데 한국 갤럽이나 또는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너 보수야 진보야 라고 물어보면요 네. 사실은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뭔가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진보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옛날에 그렇죠.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옛날에 진보가 많았는데 이 숫자를 보면 진보라는 숫자가 많다가 지난번에 이 계엄 막 탄핵 이런 게 나오면서 저 좌파 쪽으로 진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진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291명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330명으로 오히려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더 늘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 70여 년의 역사는요 정말 기적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그 아주 대단한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대단한 것을 이루어온 역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보수는 뭡니까?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가고 발전시켜가는 게 보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은 나라인 거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보수는요, 제가 보기엔 한 50% 6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매일매일 신의 한 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번째 뉴스인데요. 영장 집행하면 불법 체포감금죄,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 저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이게 왜 자꾸 지금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 서부지방법원이 과연 관할권을 갖는지 문제도 퀘스천이에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장에 기해서 하는 불법 체포나 체포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네가 하는 게 지금 불법 체포니까 네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고소하지 않겠냐. 그죠? 그 실질적으로 이 경찰들은 이 공무 수행을 할 때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당신 누구셔 하고 물어보면 관등 이름을 대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네들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기사가 참 속이 시원했는데 매공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너무 속이 시원했는데 20번 뉴스를 보면서 이제 좀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취임 앞둔 트럼프 정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헌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아니지만 가까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면 그건 헌법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도를 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도를 넘으면 개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죠?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윤 대통령 강제 체포가 미국의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느냐 그랬더니
동의한다. 미국이 1950년 이후로 한국을 파트너이자 동맹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용납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22번 기사입니다. 무력 사용 지시의 경호처도 폭발. 윤 체포 임박했다? 우리 쪽 뉴스 아닌 거 느껴지죠?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이 김경률이에요. 김경률. 여러분, 김경률이 우리 쪽에 와 있지 않았어요? 정 변호사님? 네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당에 와 있었던 저는 뻐꾸기자 간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계속하면 지금까지 단단하게 있던 경호처 직원들이 오히려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자,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 경호처 내부가 지금 동요하고 있다. 동요하고 있지도 않는데 자꾸 동요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동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선전전 하는 거거든요, 좌파들이. 절대 흔들릴 근데 필요 왜 없다. 김경률이 가세요? 김경률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우리 쪽 참 사람이라고 진짜 생각한 적이 웃음이 없어요. 나옵니다. 한동훈이 데려왔던 사람. 자, 그래서 23번 뉴스 보시면요.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에 MZ세대도 폭발을 했고 카톡 계엄령이냐 그러면서요. 아주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24번 뉴스 보시면 이재명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 반드시 뿌리 뽑아라. 정 변호사님. 아니 진짜 맞는 말 가짜뉴스 민주주의 정 맞아요. 사회에서 퇴치해야 돼요. 근데 이 순간에도 이 가짜뉴스를 카톡방에만 뿌리나요? 더러운 민주당의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패널을 통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톡방에 뿌리는 것만 가짜뉴스예요? 참.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카톡발 가짜뉴스 단속을 꺼냈다가 사실은 민주당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번 뉴스 보시면요. 최상목은 국가기관 충돌 시 헌정사 상처, 폭력 수단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서 제가 27번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소총 가방맨 대통령 경호처 공격 대응팀 요원들 포착 이런 사진이 나와요. 대통령 경호실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니까 화가 나십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화가 나요? 왜냐면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뭐 헬기를 투입한다, 뭘 투입한다,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뉴스에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든든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뉴스가 화가 나십니까? 자기네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 변호사님, 근데 저 모습이 특이사항이 아니래요. 그렇죠. 더군다나 저는요. 보세요. 공격 대응팀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지금 이래요, 기사가. 경호처에 공격 대응팀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하다 보면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경호처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공격 대응팀은 뭐예요? 무슨 뜻으로 들립니까? 요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포영장 집행하는 사람이 무슨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게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말을 이런 식으로 아주 전투적으로 만드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총을 갖고 있대 이러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한 존재들이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 향해서 총이라도 쏠 사람들이다. 이런 아주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기로 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쉬지 않고 입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29번 이준석입니다. 윤석열은 투항하라 대북 확성기 틀재요. 지금 거기에 이제 관저 앞에 네. 윤석열은 투항하라 이렇게. 근데 이게 왜 대북 확성기든 참 이런 표현도. 대북 그렇고. 확성기 틀듯이 틀자 그 말 한 것 네, 같아요. 그말 같은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이요. 윤석열은 투항하라라고 심리전을 하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이 얘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얘는 참 인성이 모자르다. 나는 못돼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못돼 먹었다. 이 5글자가 이준석한테 딱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35번 뉴스를 보시면요. 내란 숙에 편드는 안창호 인권이 제정신인가 이런 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란 숙에 편드는 인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요. 36번 뉴스입니다. 봉은사 주지 인권위 방어점 참여에 불교계가 논란을 지금 하고 있고요. 37번 보시면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논의 앞둔 인권이 상정 자체가 치욕스럽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인권은 누구만의 인권이 아니에요. 좌파만 인권이 있고 우파는 인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은 인권이 없고 일반 시민은 인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옛날에 한참 막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명예훼손과 모욕, 비방을 당할 때 걔네들이 논리가 그거예요. 아, 우리는 일반 국민이니까 너희를 비방하고 응? 이야기할 권리가 있는 거야. 너희는 공적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수인하고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상관없이 법은 모두에게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켜줘야 될 인권들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냥 내란 수계라는 표현을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냥 지금 이미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란 수계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인권위 회의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정준길 변호사님 일단 마무리해 주세요. 예, 오늘 인권이 무산된 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오늘 거기에 인권위에 가서 그 좌파들이 난동, 준동을 부리는 거를 좀 막았어야 되는데 하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인권이 예정대로 다시 열릴 거라고 보고요. 날짜 열리는 거 확인되면 이제 우리가 가서 제대로 좀 그분들을 지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어떤 국가기관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좌파 쪽에 좀 경도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인권위원회는 과거에 그들이었던 나와바리였고 그들이었던 진지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진지를 찾은 겁니다. 백마고지 같은 거죠. 우리가 찾은 겁니다. 빼앗아온 그 인권위에서 새롭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권위의 안창호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김영원 선배님, 그 다음에 우리 한석훈 선배님 다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인권위원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던 교수님은요, 학생들에게 거의 지금 난타를 당하고 있고요. 스님도 거의 난타 당하고 있고요. 안창호 위원장은 거의 그냥 막 진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우파의 자유우파의 편을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면은 조림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국정화 교과서 찬성 한번 했다가 거의 여기저기에서 조림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마디 했다가 거의 벽보 붙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편이 되어서 보호하고 감싸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이 다시 열려야 되고요. 인권이 결단 내려야 되고요. 경호처 안에 있던 간첩은 반드시 다 잡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경호처 안에서 새작질을 합니까? 제 이야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일은요. 집회에서 그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20대 여성분을 초대할 거고요. 그리고 이대남 우회전이라고 하는 남성분도 그리고 목격자 K도 스튜디오로 모셔서 20대, 30대 이야기를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겁니다. 여러분도 방송 중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들이 왜 관제 앞에 나왔는지, 그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 목소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약간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투TV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 소원은 이번 주 안에 50만 가는 겁니다. 이번 주 안에 50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요, 설 직전까지였는데 갑자기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7080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이어서 받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